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물가가 다시 2%대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선택에 이에 따라서 초점이 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매크로 변수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죠. 네, 오늘은 상상인증권의 신월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통화정책 방향하고 투자 전략 한번 점검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를 보자면은 무역 분쟁 이슈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측만 보더라도 대화 협상으로 문제 해결할 의향은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또 반관세 연합을 구성하는 것을 또 구상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자산 가격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금주의 월간 수익률에 따라갔었던 부분들은 채권과 원자재 이쪽에서 좀 나타났고요. 증시는 특히 미국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주간 수익률이 조금 월간 수익률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필두로 한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반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관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멕시코, 캐나다, EU, 중국 등과 함께 연합을 좀 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반응 속에서에 깔려 있는 기전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탑다운식의 대화 수반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난 1기 행정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양 정상이 지금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 패권 전쟁을 통한 충돌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러한 대화와 대립이 상존하는 국면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그린란드나 파나마우나 이번에는 이제 가자지구 등 결국 영토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에서 강대국이나 뭐 신흥국, 약소국은 불문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라는 정책을 진짜 실질적으로 쓸지 아니면 명분으로 활용할지는 국가별로 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역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전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뭐 일기 때보다는 아까 영토나 이런 관련된 얘기까지 막 이슈를 던지고 있다 보니까 관세만으로 저희가 모든 걸 판단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국내 증시로 돌아와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순매도 행진으로 보면 7개월 정도 되거든요. 연초 들어서는 조금 바뀌는 듯한 분위기도 있긴 한데 걱정스러운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에 한국 시장을 좋게 볼까? 그럼 계속해서 파는 건가? 아니면 복귀의 가능성도 있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 작년 연말에 이제 격화되었던 부분들은 트럼프 트레이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점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연초 이후에 비교적 작년과는 소폭이나마 좀 달라졌던 부분들은 많이 떨어졌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과 함께 작년 연말에 국내 전국의 불안도가 너무나 높아졌었던 점 대비해서는 비교적 정치 사법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겹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대미 협상에 관련된 무역 통상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련된 외교적인 협상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어서는 신흥국과 같이 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있어서 투심을 약화할 때에는 민감도가 높은 신흥국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측면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관세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나 조선, 엔터 등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는 업종에 대한
주목도는 꾸준히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가 매수와 이런 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이 선순환까지는 아니어도 순환매에 있어서의 흐름들 때문에 좀 차별적인 흐름들이 시현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눈을 미국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 것들을 보면 약간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또 비농업 고용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전월 대비해서 약간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또 미국 연준의 스탠스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네, 뭐 사실 연말 연시에 고용 지표의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연말 연시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기후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쉽사리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자연재해였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런 화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노이즈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좀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었는데요. 매주 목요일 밤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신규 건이 21.9만 명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네. 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 대비해서 1.1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67만 명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그동안의 과열 양상의 고용시장이 서서히 좀 톤 다운이 되고 있는 점에서는 비교적 연준의 중립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단위를 생산할 때 필요한 비용을 나타내는 분기별 고용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어제 발표가 되었고요. 단위 노동 비용은 분기 대비해서 3%가 높아졌습니다.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뭐 쉽게 이런 노동 비용에 관련된 인건비에 관련된 우려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나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심하지 않는 부분들은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팬데믹 국면은 워낙 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네. 이때를 제외한다라면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2.3%가 올라왔습니다. 1년간.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인건비는 어느 나라든 대부분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네. 생산성이 담보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넣지만 생산성이 타국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는 점이 미국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과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조짐을 나타낸다라면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다소 쉬어가겠지만 네.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바로 금리 인하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아까 중립적인 스탠스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동결의 가능성이 점점 약화되고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제로성 게임의 양상에서 인하로 좀 기울 수 있는 흐름들은 서서히 관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는 물가가 지금 2%대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네. 하느니 1월에 동결을 했는데 이거는 2월에는 낮출 건데 한 달 정도 늦춘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2월에도 쉽사리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게 하느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물가가 올라갔고 특히나 생활 물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설 연휴에도 느끼셨겠지만 뭐 배추나 무호 같은 식품에 관련된 물가 상승폭이 컸고요. 또한 석유류 등으로 대변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조금 올라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전체 물가는 2%대 재진입을 했고요. 근원 물가마저도 6개월 만에 2%대 진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이른 물가에 대한 승리 선언은 이르다라고 한 것처럼 한국 역시나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
금통위의 스탠스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지지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물가에서 상품이 2.2%, 서비스가 2.3이 올랐는데요. 특히나 가장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공업 제품이 2.2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 서비스 물가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을 하는 물가로 보시면 되는데 3.2%로 2.8%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국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여러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지금은 사실 물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물가, 환율, 가계 부채, 부동산보다는 네. 경기에 보다 좀 초점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금리 인하와 함께 국회에서 행정부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추경을 통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정책 공조를 통해야만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국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방향, 양방향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마찬가지이겠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정책을 이런 관세 수단을 통해서 정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재료들 아니면 이러한 이슈들의 예측도를 높일 수 있다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게 대응이 좀 필요한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의 신월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